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임에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피곤하고 심지어 우울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람 수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어떤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씨는 퇴직 후 오래된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한 친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다 엉망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희망이 없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됐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B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활력이 넘쳤고 만남이 끝난 후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60대 이후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너무 덥다고 하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한숨 쉬고 뉴스만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남 탓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인이 불행한 이유를 정부 탓, 자식 탓, 친구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본인도 점점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쉽게 퍼지지만 긍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행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뉴스, 정치, 경제, 건강 이야기로 항상 불안감만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걱정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반복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해롭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실제로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 자주 만나야 한다면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이야기 해보자라며 유머나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라면 들어주되 불필요한 걱정은 깊이 공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기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나누는 대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기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자리를 오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 천천히 반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주제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라고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도 요즘 저렴하고 좋은 물건도 많아요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피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본인을 덜 찾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모임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곤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분과 정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느 모임에서나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남을 험담하며 대화를 즐깁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결국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가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많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주된 화제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특정 사람을 따돌리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에 동조하면 결국 본인도 같은 부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좋아요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피해야 할까요?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 하냐? 연금은 얼마나 받느냐? 집은 어디에 사느냐?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를 평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피로감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관심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적인 질문에 가볍게 대답하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이 지내요. 같은 짧은 답변으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노후에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대화는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험담과 비교를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대화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가볍게 맞장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험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험담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얘기보다는 요즘 좋은 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험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밝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보다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중요한데 주변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소비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본인이 언제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돈 거래는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경제적으로 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그냥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가능하면 애초에 돈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로 인해 오랜 친구 사이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려받을 때까지 불안하고 빌린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왜 갚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빌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피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고 결국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 문제는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 돈 문제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친구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딱 잘라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렵다라고 말하면 상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돈 문제는 예전부터 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라고 말하면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도 노후를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해서 힘들 것 같아라고 설명하면 상대도 납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거절하면 같은 요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다음에 생각해 볼게라고 하면 상대가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돈 대신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거나 재정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거절하면 상대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재정이 건강해야 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항상 본인의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할 기회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이유로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라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대화에 흥미를 잃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대화의 균형이 깨지면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 재미있네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좋은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 원만하다고 합니다.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만 반응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무조건 하려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화의 질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균형 잡힌 대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면 대화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본인의 이야기만 한다면 조용히 듣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고 모임에서도 너무 깊이 대화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대화의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나 교류로 보지 않고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 유지합니다.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반복되면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면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부탁할 때마다 바로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부탁할 경우 한두 번은 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도 더 이상 쉽게 부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모임에서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본인도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다를 떨기보다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남이 끝난 후 피곤하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는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보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람들 중 여러분도 피하고 싶은 유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살의 나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건강 좀 챙겨라.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챙겨라. 인생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주변도 좀 둘러봐라. 맞는 말이에요. 젊을 땐 잘 몰랐죠.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70대가 넘고 나면 그때는 몰랐던 진짜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70대 이후에야 알게 되는 진짜 행복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었을 땐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출근하랴, 아이 키우랴,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잠깐 앉아 쉬는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바쁜 일들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비로소 멈춰서게 됩니다. 조용한 아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던 인생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평온한 시간들이거든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누군가 기다리는 것도 없고 마감에 쫓기지도 않는 하루. 이 모든 게 그저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멈춰있는 시간이 주는 진짜 행복이에요. 바쁠 때는 잘 안 보였던 일상 속 작은 평온함. 이게 바로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던 하루 예전엔 그런 날이 재미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뿌듯하고 의미 있는 하루 같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소소한 일상. 병원 안 가고 별일 없이 하루를 넘기는 것도 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정,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요. 괜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별일 없던 오늘이 내일은 그리워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기적 같은 하루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땐 자극적인 것, 특별한 일에만 눈이 갔지만 지금은 그 반대예요.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하루가 참 좋습니다.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깝게 느껴졌죠. 뭘 하든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도 소중해졌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안한 시간. 책 한 장 넘기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에요. 나 자신과 조용히 있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된 것도 나이가 들며 생긴 변화입니다. 그렇게 그냥 있는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삶을 돌아보게 돼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올 줄은요. 이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있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행복입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알아야 유리하다고들 했습니다.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모임에도 많이 나가고 명함도 많이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 더 크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연락 자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나이 들수록 더 느낍니다. 겉으로 화려한 관계보다 마음 깊이 연결된 사람 하나. 그 사람이 있을 때 외롭지 않고 든든해집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웃을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하나만 있어도 참 따뜻한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관계 하나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날은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나이 들면 말보다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가 와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족이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런 평범한 장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예전에는 뭔가 말을 주고받아야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말 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게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닐까요? 눈빛 하나,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니까요. 요즘은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자체가 큰 행복이에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그런 관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진짜 위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바빠서 잘 몰랐던 얼굴들이 이젠 그립게 느껴지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친구와 공원 산책하는 그 평범한 순간, 아파트 앞에서 인사 나누는 이유까지 그 누구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곁에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목표에 더 집중했지만 이젠 반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삶이 따뜻해진다는 걸 느껴요.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가족, 걱정 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아침마다 인사 건네주는 이웃,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있느냐가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젊었을 땐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차를 샀다는데 나는 아직도 대중교통. 저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 끝없는 비교가 마음을 지치게 했죠.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비교해봤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 삶은 내 속도로 가는 거고 누구보다 늦어도 괜찮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70이 넘고 나니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걸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젊을 때보다 가진 건 적어도 마음은 훨씬 여유롭고 단단해졌어요. 비교를 내려놓으니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에요.
젊었을 땐 외모나 학벌 같은 겉모습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깊이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 깊이는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말수가 줄어도 말 한마디가 더 무겁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멋있어 보여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자기 생각을 지키는 태도. 그런 게 진짜 멋 아닐까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내면의 안정감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지금은 외모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도 외롭지 않은 이유. 내 안이 편안하니까요. 이 내면의 평화가 나이를 먹으며 얻게 된 보물입니다. 젊을 땐 늘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보다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믿었죠. 그러다 보니 늘 부족함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젠 조금 다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름이 늘어나도 속도가 느려져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실수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든 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 비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참 편해져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 평온함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큰 일이 있어야 기쁘다고 느꼈습니다. 시험에 붙거나 돈을 벌거나 새로운 걸 성취해야만 기뻤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식탁 위에 올라온 반찬 하나, 집 앞 꽃이 피는 걸 보는 일, 이런 작은 순간이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포근해지고 눈물이 날 만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해요. 큰 기쁨을 바라기보다 작은 기쁨을 더 자주 발견하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특별해집니다. 지금의 내 기쁨은 조건 없이, 상황 없이 찾아옵니다. 크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들. 바로 이런 게 진짜 기쁨 아닐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일상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게 고마운 일이었단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늘 있는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도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사함이 있다는 걸 느껴요. 마음속에서 자꾸 고맙다는 말이 올라와요. 그런 감정이 쌓일수록 마음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삶을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불평보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며 느낀 건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는 걸 바라기보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걸 바라볼 때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요즘은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걸 떠올려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적어보다 보면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찾았죠.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넘긴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마음도 몸처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날은 어떤 일이 생겨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내 감정을 잘 살피고 돌보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명상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이 건강하면 삶이 더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요즘은 별일 없어도 한번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웃는 게 힘들었던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합니다. 웃음은 진짜 힘이 있어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주변 사람과 함께 웃으면 더 큰 효과가 나요. 가족과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내 웃고, 친구와 옛날 이야기하며 깔깔대고, 그런 시간이 약보다 낫다고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웃음을 늘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웃을 일이 없다면 웃긴 걸 찾아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마음의 건강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한 일도 덜 괴롭고 좋은 일은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조금씩 훈련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일부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하루가 더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걱정이 앞설 때는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짜 행복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용한 일상의 평온함,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여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 주는 힘까지 하나하나가 크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마음에 남는 행복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고 덕분에 삶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나를 웃게 만든 작은 행복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면 분명 더 행복한 내일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나이 들면서 새롭게 알게 된 행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예전 친구를 만나고 싶다. 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해볼 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지 않으면 정말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꼭 해봐야 할 10가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의미와 뇌와 마음에 미치는 좋은 영향까지 전해드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지금 꼭 시작해 보셔야 할 일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70대는 단지 나이만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쌓인 지금, 무엇을 해도 더욱 의미 있고 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70대가 되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자녀는 다 자랐고 직장도 벗어났고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쓰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 그 어떤 것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을 때, 그 시기가 바로 인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70대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병원 신세를 지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건 큰 축복입니다. 건강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직 걷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낄 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좋지만 도전하는 시간이 더 값집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써보세요. 대부분의 후회는 못한 것에서 옵니다. 그때 할 걸, 그 말을 남길 걸, 이런 마음이 계속 남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었던 일들, 결국 못하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만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것,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미루면 후회로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하면 기억과 추억으로 남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여행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혼자 걷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는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살려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자유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 산책길,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도 좋습니다. 가깝고 안전한 곳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행은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자여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에 남는 것보다 마음에 남는 기억이 소중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도를 펼쳐보세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무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의 시간이지만 나만의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미는 꼭 필요합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취미는 크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하기, 뜨개질, 가드닝. 손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감정이 안정되면서 하루하루가 훨씬 여유롭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취미는 나의 성격과 취향을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애정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 취미가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또 무료한 하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에게 진심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꼭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지금 바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이 단어들은 작지만 마음을 깊이 움직입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않았던 진심을 전해보세요. 손편지로 써도 좋고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말해도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더 감동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전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심을 먼저 건네보세요. 오랜 친구가 생각나는데 연락을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락을 받는 쪽은 오히려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는 특별한 준비 없이도 편안합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꺼내어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는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가족과는 다른 정서적 위안과 감정의 깊이를 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짧은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관계는 끊어져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연락이 멈춰서 멀어지는 겁니다. 먼저 용기 내어 인사해 보세요. 잘 지내? 라는 그 한마디가 다시 깊은 우정을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꼭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 겁니다. 바쁘게 살아오며 그 꿈을 잠시 내려놓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잊혀져도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어릴 적 하고 싶었던 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다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면 짧은 글이라도 써보세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면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보세요. 그림, 노래, 악기, 공부,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그 시절엔 시간이 없어 못했고 지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릴 적 꿈은 인생 후반부를 빛내줄 또 다른 목표가 됩니다. 오늘 어린 나를 다시 만나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걷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챌린지는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하루 3,000보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가 아닌 바깥을 걸으면서 햇볕을 쬐고 자연을 느끼면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도 함께 생깁니다. 혼자 걷기 지루하다면 음악을 들으며 걸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 혈당,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아무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걷는 삶이 결국 건강한 삶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자서전처럼 글로 적어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 일기를 남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줄 한 줄 적다 보면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글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곧 나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기처럼 매일 써도 좋고, 과거를 주제로 천천히 써도 좋습니다. 꼭 출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록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 있게 남습니다.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힐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소통이 문자나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손편지에는 특별한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한자 한자 쓴 글씨는 받는 사람에게 큰 감동으로 전달됩니다. 오래 못 본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짧은 한 장이라도 좋으니 써보세요.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추억,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 모두 그 편지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내 감정도 정리됩니다. 마음을 꺼내 적는 일은 나 자신에게도 힐링이 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편지는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감정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작지만 가장 따뜻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오늘 마음속 한 사람을 떠올리며 한 통 써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뇌와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낯설지만 동시에 설레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 감정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가까운 독서 모임이나 동네 평생교육 강좌, 혹은 산책 중 마주친 이웃과의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건 어릴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 맺은 인연이 나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만 새로운 관계는 인생의 또 다른 선물이 됩니다. 그 인연이 지금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슴속에 오래 남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거나 사과하는 순간 마음의 짐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은 감정을 덜어내는 일, 그 하나만으로도 삶이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고 편안해지고 싶다면 오늘 마음을 담아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새로운 자극을 주느냐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일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낯선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뇌는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은 곧 뇌 운동과 같습니다. 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무뎌집니다.
반대로 처음 해보는 활동은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작은 도전도 뇌에는 큰 효과를 줍니다. 여행, 글쓰기, 사람 만나기, 새로운 음식 먹기 모두 좋은 자극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주는 긴장감과 설렘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뇌를 깨워야 합니다. 이 리스트를 따라 해보면 자연스럽게 뇌도 젊어집니다. 결국 새로운 시도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을 흔들기도 하고 지탱해주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 속 활동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글을 쓰거나 편지를 적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마음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계속 남지만 꺼내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사과하거나 용서하는 과정은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사라지면 생각도 맑아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몸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감정 정리는 마음의 정리와도 같습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정서적인 안정은 건강한 삶의 바탕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결국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리스트를 하나씩 해보면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알게 됩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던 하루가 작은 실천 하나로 특별한 날이 됩니다. 손편지 한 통, 친구에게 건넨 전화 한 통이 내 삶의 온도를 바꾸게 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씩 리스트를 실천하다 보면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생깁니다.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속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가 깨어납니다. 가장 흔한 말 중 하나는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실천을 멈추게 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는 실감하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깊은 감정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시작하는 데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기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이니까 더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후회는 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무엇이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이 나이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바꿔보세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도 내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아직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시간이 따라옵니다. 그동안 가족 챙기고 일하느라 나 자신은 뒷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 삶을 위한 시간으로 써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일정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넣어보세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보다 시간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시간을 바꿔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의 순서입니다. 뭔가 시작할 때 우리는 자주 완벽을 꿈꿉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면 시작이 어려워집니다. 시작은 작게,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써보고 싶다면 첫 줄만 적어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버스 노선부터 검색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인사만 건네보세요. 행동이 부담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다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무거운 결심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과 일만 챙기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여행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노년의 배낭여행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마음이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행지는 가까운 일본이었고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길을 헤매고 언어가 안 통해 당황도 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뒤 그분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이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또 다른 여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어느 75세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편지보다 더 따뜻하게 남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상 편지를 남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몇 번을 다시 찍으며 연습도 하셨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어색하고 말이 막혔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앞으로 전하고 싶은 조언을 담아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받은 손주는 눈물을 흘리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건 영상이 도와준다고요. 평생 마음속에 담아둔 사랑을 화면을 통해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사랑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75세 한 어르신은 몸이 자주 아프고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걷기가 뇌와 마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걷기 모임을 제안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은 그저 걸을 뿐이지만 친구들과의 대화, 아침 공기, 움직임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웃음소리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운동은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사람 덕분이었다고요. 걷기는 습관이 되었고 마음의 고요도 찾아왔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지만 함께하니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쉽습니다. 작은 제안 하나가 인생을 활기차게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건 감동적이고 어떤 건 당장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시작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미래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10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도 공유해 주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